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술이 정말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미술이 어떻게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되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미술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에서부터 이런 뭐라 설명하기 힘든 형태로까지 바뀌게 된 걸까요? 그냥 예쁜 물건이었던 미술이 어떻게 강력한 아이디어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바로 전쟁이 끝난 직후의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됐죠. 사람들은 기존의 모든 가치, 전통, 이성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술의 중심지가 전통의 파리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 미국의 뉴욕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해 유럽에서 건너온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은 젊은 미국 작가들이 나타나서 이젠 완전히 새로운 걸 해야 해 하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럼 그 새로운 예술가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뭘까요? 바로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 그 내면으로 파고드는 거였습니다. 꾸며내지 않은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미술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추상표현주의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림이 더 이상 예쁜 꽃이나 풍경을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가가 물감을 뿌리고 붓을 휘두르는 그 행위, 그 과정 자체가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잭슨 폴록이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폴록은 이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거대한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그 위를 걸어다니면서 페인트를 뚝뚝 떨어뜨리고 들이붓고 뿌렸습니다. 이건 풍경화가 아니에요. 이건 폴록이라는 한 인간의 움직임, 그의 에너지, 그의 무의식이 그대로 기록된 흔적, 그 자체인 거죠. 당시 한 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캔버스는 더 이상 무언가를 그려넣는 공간이 아니라 행동하는 공간이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완성된 그림만이 예술이 아니라 그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예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예술가의 아주 깊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내면을 들여다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술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 가는 동네 마트에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네, 다음 움직임은 말 그대로 예술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반대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추상표현주의가 예술가의 내면에 집중했다면 팝아트는 우리가 사는 외부 세계에 주목합니다. 주관적이고 뜨거운 감정 대신 아주 객관적이고 쿨한 시선으로요. 진지하고 영웅적인 몸짓 대신 유쾌하고 때로는 비꼬는 듯한 태도를 취하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아니라 대량 생산된 상업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팝 아트입니다. 앤디 워홀, 로이 리틴슈타인 같은 작가들이 등장해서 뭘 했냐면요. 슈퍼마켓에 있는 스프 깡통, 아이들이 부는 만화책, 광고판에 있는 코카콜라병 같은 것들을 보고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어 라고 선언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미술관에 뭐가 걸리기 시작했냐면 캠벨 수프캔, 마릴린 몰로의 얼굴, 만화책의 한 컷, 코카콜라 병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보고 소비하는 바로 그 이미지들이요. 이전까지는 고상한 예술과 저속한 대중문화 사이에 아주 높은 벽이 있었는데 팝아트가 그 벽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예술은 처음엔 내면의 감정이었다가 다음엔 우리 주변의 문화를 다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예 예술이라는 것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미니멀리즘과 개념 미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잠깐만, 예술이 꼭 눈에 보이는 물건이어야만 해? 모든 장식을 다 걷어내고 본질만 남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요한 건 저기 있는 조각이나 그림이 아니야. 그 뒤에 숨어있는 아이디어, 즉 개념이 진짜 예술이야. 라고요. 이 작품을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조셉 코스의 하나이면서 세 개인 의자인데요. 자, 보세요. 갤러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냥 평범한 나무 의자. 실물이죠. 둘째,
바로 그 의자를 찍은 사진. 그리고 셋째, 의자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 작가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셋 중에 진짜 의자는 대체 뭘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작품의 핵심은 그 의자나 사진이 아니라 의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아이디어 자체가 예술이라는 겁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예술이 물건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네모난 캔버스나 미술관의 받침대 위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술이 말 그대로 갤러리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말 다양한 형태의 예술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곧 예술인 개념미술, 저 광활한 지구가 캔버스가 되는 대지미술, 예술가 자신의 몸이 매체가 되는 행위예술, 그리고 전시장 공간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설치미술까지. 이제 예술의 경계는 정말 사라져버린 거죠. 예를 들어 대지미술의 대표작인 로버트 스미드슨의 나선형 방파제를 한번 보세요. 유타주에 있는 거대한 소금 호수에 흙과 돌로 만든 450m가 넘는 나선형 구조물입니다. 자, 이런 작품을 누가 사서 자기 집 거실에 걸어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건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장소에 직접 가서 온몸으로 경험해야만 하는 예술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과 함께 계속 변화하죠.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여정 끝에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이 거대한 확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예술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낡은 정의를 완전히 깨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덕분에 오늘날의 예술은 하나의 스타일이나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걸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술에는 정답이 없어요.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설치미술, 그 어떤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캔버스에서 출발한 예술이 마침내 하나의 개념이 되기까지의 여정. 이 모든 변화는 예술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대체 무슨 예술이야? 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예술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역동적인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다음 모습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